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불리는 간디가 민족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터키가 반영국 동맹으로 참전하면서 민족운동에 나선 힌두교도들에겐 무슬림의 협조가 절실했다. 칼리프제 유지를 주장한 무슬림의 운동에 간디를 중심으로 한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합세하며 양쪽은 힘을 합해 반영 전선으로 나선다. 1919년 킬라파트 운동에 참여한 무슬림과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도들이 파업과 함께 반영 운동에 나섰지만 영국은 무력으로 이를 저지했고 아무리트사르 대학살을 저지르며 충격을 던졌다. 분노한 인도 대중의 반발은 곳곳에서 폭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킬라파트 운동과 간디의 비협조 운동 연합은 실패로 돌아갔다. 킬라파트 운동은 인도의 모든 구성원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후 무슬림은 간디가 주도하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간디는 샤티아그라하 운동을 추진하며 비폭력, 단식, 파업을 실천하고 힌두교와 무슬림의 단합을 주장하지만 식민정부의 분리 통치 정책에 좌절하고 만다. 결국 인도 민족은 분열되고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았다.
1930년 대공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인들이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영국에서 생산된 값비싼 소금을 사 먹도록 강요했죠. 영국의 소금법은 인도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간디는 부당한 소금법에 맞서 사티아그라하 운동, 즉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슈람에서 시작해 하루 60km씩 25일간 걷는 소금 행진은 380km가 넘도록 이어졌지만 간디는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그의 뒤를 따르던 70여 명의 사람들은 바다에 도착했을 때 수만 명에 달했죠. 긴 여정을 마치고 바다에 도착한 간디는 진흙에서 한 줌의 소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저항 정신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갔죠. 영국 정부는 간디와 6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소금 행진은 인도 독립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폭력, 불복종, 비협력으로 맞선 사람. 억압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인도라는 거대한 대륙을 이끈 그의 인품과 지도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는데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간디의 모습은 사실 반쪽짜리 얼굴에 불과했다. (1919년)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인도.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불복종, 비협조 운동을 펼친다. 그는 인도의 경제적 독립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국산품 애용운동을 펼치고 달 제국주의를 선언하며 조국을 위해 영국에 대항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조국은 인도가 아닌 영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869년 10월 2일 인도 포르반다르 지방의 명문가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간디. 아버지가 지방의 총리를 지냈을 정도로 계급이 높은 집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청소년기를 보냈다. 18살이 되던 해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좋은 일자리와 수익이 보장된다는 주변의 권유에 거리낌 없이 영국 유학길에 오르는데 인도와는 사뭇 다른 영국의 모습, 자유로운 분위기,
세련된 영국 신사들. 신문물에 사로잡힌 그가 유학 첫날 처음 구입한 것은 책도 생필품도 아닌 구두와 양복, 그리고 지팡이였다. 그의 젊은 시절은 화려한 영국인의 삶을 동경하며 소유욕으로 흘러넘쳤고 가난한 탁발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바이올린과 사교춤을 배우며 영국 사회에 입성한 지 3년. 간디는 우여곡절 끝에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 사무실을 차린다. 하지만 1893년 인도 상인으로부터 변호 의뢰를 받고 1등석 열차칸에 앉아 남아프리카로 떠나던 그는 짐과 함께 플랫폼으로 쫓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간디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이 일을 계기로 간디는 인종차별 반대단체를 조직해 지도자로 활동하며 많은 인도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일화와는 달리 이후에도 간디는 영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열리자 간디는 영국을 위해 인도인의 전쟁 참전을 독려했고 직접 모병에 앞장서며 수많은 인도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의 추종자들은 그의 이런 행동들이 모두 인도를 위한 방침이었다며 그를 옹호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국. 간디는 다시금 입장을 바꾸며 독립운동가로 돌아온다. 제국주의 착취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그는 과거 자신이 누렸던 것은 까맣게 잊은 채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것을 비난하며 저항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은 독립운동이 되었다. 간디가 독립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비폭력. 영국의 무자비한 폭행 학살에도 그는 오로지 단식과 행진, 기도만을 지침으로 알고 어떤 부분에서도 폭력을 구사하지 않았다. 때문에 간디주의는 시간이 흘러도 눈에 띄는 변화를 부르지 못했고 사람들은 점차 그의 노선에 회의를 느껴갔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아닌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혁명가 바가트 싱이 있었다. 싱은 사회주의와 계급 착취가 없는 자유 인도 건설을 꿈꾸며 대중을 선동해 민중의 가슴에 불을 붙였고, 어느새 싱의 인기는 영국뿐 아니라 인도 내 지도자들까지 기존 체제의 전복을 염려하게 했다. 간디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대개 인류의 위인들이 그렇듯 간디 역시 자신의 의지를 단호하게 표현한 수많은 말들로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는데, 하지만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사생활이 알려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성적인 욕망을 부정하는 순결주의자로 알려졌다. 조혼 풍습에 따라 13세에 카스트 루바이와 결혼한 간디. 어린 나이에도 그는 정욕에 사로잡혔고 그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때의 죄책감에 금욕을 결심한 것. 이를 속죄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과 함께 무탈한 밤을 보내며 자신의 순결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간디는 가족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인 가장이었는데 아내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던 당시 간디는 영국의 진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항생제 주사를 맞지 못하게 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숭고한 명성에 가려 시비 걸 수 없는 위인으로 자리매김한 마하트마 간디. 하지만 간디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면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간디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판론자들 역시 간디가 이뤄낸 업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속에 감춰졌던 또 다른 모습 역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Known for his nonviolent campaigns of civil disobedience, Mahatma Gandhi became an international symbol of peace and human rights. Gandhi has been able to inspire people throughout history. Born on October 2nd, 1869, in Porbandar, India, Mohandas Gandhi began work in 1893 as a lawyer in South Africa, where he suffered a pivotal encounter of racial injustice. He trained as an attorney in England, and his first legal job was in South Africa. When he was on a train to Pietermaritzburg, he was thrown off that train because even though he had a first-class train ticket, Indians weren't able to ride in a first-class train. This was a time of racial segregation, and that was a seminal moment in his life, which really turned his career towards civil rights and social justice. While in South Africa, Gandhi organized the Indian community to oppose prejudice and racial discrimination through nonviolent resistance. During his more than 20 years in the country, Gandhi was arrested 6 times for his acts against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What Gandhi means by nonviolence is to not respond to your oppressor or your attacker with equal violence. But he used his body, he used his words, and he used the community. Because when you get enough people rising together to stand in protest, there's a power there. When Gandhi returned to India in 1915, he became well known as a humanitarian and rising political figure. Gandhi worked for Indian independence over British rule and later was given the name Mahatma, meaning great soul. His image was iconic of himself in a simple dhoti and a simple robe, walking quickly with his walking stick and leading masses of people, and this really electrified the imagination of the world, as well as made him very, very well known all throughout India. After a peaceful protest turned violent in 1922, Gandhi was imprisoned for conspiracy for 2 years. In 1930, Gandhi organized a revolutionary 23-day, 241-mile salt march to the sea. And that same year, he was named Time Magazine's Man of the Year. The Salt March was probably the most symbolic act of Gandhi's life. It was a protest against British tax law, which taxed salt that all Indians had to buy. And so as Indians are going to the Indian Ocean to get Indian salt, they're being arrested by the thousands. And that one symbol, that one image, really highlighted how unjust British rule was. Through his peaceful acts of resistance, which included boycotts, protests, and fasting, Gandhi helped India gain independence on August 15, 1947. But 6 months later, on January 30th, 1948, Gandhi was killed when an assassin fired 3 bullets into his chest at point-blank range. Gandhi brought about nonviolent change, and this inspired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nspired Nelson Mandela's leadership for the dismantlement of apartheid in South Africa. Gandhi was a true visionary.
and the world has never been the same since. Long after the names of great conquerors have faded, the world will remember a moment in time when a man named Gandhi, called the Mahatma, conceived and practiced successfully a new method of solving disputes between men by understanding and love instead of by hatred. This is the immortal life of Mohandas Karamchand Gandhi. Mohandas Karamchand Gandhi was born in 1869 in a conservative Hindu family in Porbandar, Gujarat. He was, by his own standards, a mediocre student who did not shine in any particular field. His religious tolerance found its beginnings in his childhood, for his father had a wide circle of friends of other faiths, and the child Gandhi listened attentively to their discussions. These early impressions took firm hold on his eager mind and lasted his life. To India at the time, non-violence was not just a passive creed. It gave courage and hope to the people, and above all, a voice. Like the light at dawn, Gandhi awoke a vast, slumbering nation. This great little man had an indomitable spirit. He was a gentleman with a faith that could and did move mountains. In the practice of those days, he was married young. His wife Kasturba, simple and unassuming, was silently to take upon herself a large measure of the strain of his turbulent life. South Africa was the background for Gandhi's first attempts at social protest. After a 3-year course in England, where he trained for the bar, the young Gandhi began his legal career in Durban, Natal, on a brief from merchants of his native Gujarat. When Gandhi returned to India in 1914, he was little known outside the urban areas. It was at this time that he founded his ashram, his retreat at Ahmedabad on the banks of the river Sabarmati. Here he took up the cause of the poor indigo sharecroppers who had long been exploited by wealthy estate owners. Gandhi now immersed himself in the work of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and introduced a new element to Indian politics, Satyagraha, or non-violence, non-cooperation. This revolutionary concept did not depend on money for arms for its fulfillment. It was a weapon which Gandhi placed in the hands of his countrymen to stir them into action. His faith in its effectiveness inspired the movement toward self-rule.
If violence broke out, Gandhi would immediately call off the agitation and go on a fast of self-purification. The historic Dandi March in 1930 was in peaceful defiance of the British government's monopoly on salt. Gandhi led a group of volunteers from his Sabarmati ashram on a 24-day trek to the coast and made salt from the sea at Dandi. The Dandi March had a startling effect. Hundreds of people all along the coast followed Gandhi's example. The lawbreakers remained peaceful, but not the keepers of the law. Mass arrests were made. Gandhi was arrested once again. But civil disobedience has proved its validity. It had won a great moral victory in the cause of freedom. Gandhi advised India's politicians to go out among the people, to learn their language, work among them. He urged them to revive spinning and weaving, the long forgotten crafts of the peasant, and he took the method of non-violence, non-cooperation into the field of economics. Boycott all foreign goods. Buy only that is made in India, Swadeshi. He appealed to the people. He knew that, if carried out widely, this could slow down the wheels of the British industry and would give tremendous courage to Indian manufacture. Gandhi himself sat at the spinning wheel every day to demonstrate his identification with the simple peasant. He wore hand-spun, hand-woven khadi and gave self-respect to the poor by being one with them in dressing and living. Nowhere was this demonstrated more clearly than in his bold attempt to reform untouchability. He led his followers in doing work once reserved for the untouchables. He lived with them in their colonies so that all who wished to see him forced to break conventions. As a social reformer, Gandhi made women proud of their role in the making of New India. As a spokesman of his people, he worked out the terms of India's freedom with British viceroys and cabinet missions. The decision to partition the country grieved Gandhi. The end of British rule saw rio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Gandhi spent the cold winter months of 1946-47. He was 77, walking barefoot from village to village, dispelling hate with love, reminding people that they belonged together. In January 1948, Gandhi went on his last fast in Delhi. He wanted a solemn pledge that no man would raise his arm against another. But there were extremists who were infuriated by Gandhi's preaching of tolerance. On the way to his evening prayer meeting on January 30, 1948, he was fatally shot by a militant young man. वैष्णव जन तो तेने कहीजे पीड़ पराए जाने रे. Death did not mark the end of all Gandhi had lived and died for. By his life and death, Gandhi demonstrated the moral force of a man whose desire to serve his fellow men was greater than his attachment to life. And Gandhi, as much as his ideas, does not belong to India alone. He belongs to the world, to history. In an age and in a country where communications were not always easy, when millions did not know how to read or write, Gandhi was able to reach out to the common man. Wherever he went, people flocked around the slender figure in the rough, homespun dhoti, with the kindly smile and the ready ear. He was known and loved by the millions in his country who called him Bapu, the simple word for father. A salute to the symbol of peace, Mahatma
Mahatma Gandhi.